하루에 한 끼 정도는 오로지 먹는 것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. 사람은 어떻게 먹어야 완전 소화가 되고 건강할 수 있을까? 해독의 타임, 아침 시간 약 500g 정도를 한 접시 분량으로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. 굉장히 소화도 좋고 염증도 완화가 되고 건강한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음식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피와 살을 만들고 또 에너지를 만듭니다. 그래서 식욕이 있다는 것은 살기 위한 우리 몸의 본능인 거죠. 그러면 음식을 먹었다고 다 에너지가 되는 것이냐? 또 그렇지가 않죠. 이 음식이 소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 영양소가 몸에 흡수가 됐을 때 세포의 여러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므로써 우리가 힘이 나는 이런 몸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에너지를 만드는 그 첫 단계가 바로 소화라는 과정입니다. 근데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는 날이 있고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이 있는 것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. 특히 복잡하게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많이 먹은 날,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골고루 6대 영양소, 7대 영양소 다 먹었으니까 힘이 나야 되는데 소화시키느라고 오히려 더 졸리고 몸은 무겁고 또 트림도 나오고 또 방귀도 나오기도 하고 또 불편한 증상을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. 그 이유는 완전 소화가 되지 않고 불완전 소화가 되는 거죠. 완전 소화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음식의 찌꺼기들로 인해서 트림이 나오기도 하고 몸속에서 이 음식물들이 변질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. 우리 몸은 좀 정직한데요. 단백질은 프로테아제, 지방은 리파제, 각각의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들이 소화 효소를 다 각각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. 1 에너지 영양소는 그 하나의 소화 효소로만 소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. 그런데 다양하게 동시에 많이 먹으면 이 소화 효소들은 서로 섞여서 원래 소화해내야 되는 것들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지 못합니다. 그래서 복잡하게 많이 먹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된다. 소화가 잘 안 되면 몸이 불편하고 에너지를 더 빼앗기게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소화시키는데 우리 몸이 에너지의 약 60%를 사용을 해버립니다.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졸리는 증상이 바로 위에 혈액이 몰려서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. 단순한 음식으로 완전 소화를 했을 때는 오히려 에너지를 더 얻게 됩니다. 식사하고 나서 힘이 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.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음식을 단순하게 먹고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. 이것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또 활력 있는 에너지가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그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소화불량의 원인은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에요. 어떤 음식에 따라서 우리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죠. 예를 들면 치킨을 너무 많이 먹었나 우리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걸 느끼기도 하고 딱딱한 그 오징어를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.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우리 몸에 이걸 다 소화시키기가 힘들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소화가 잘 안 됩니다. 두 번째는 소화기관의 문제입니다. 위산의 분비가 약한 분들은요, 위산이 위점액과 함께 이 소화 음식을 먹었을 때 잘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약해지는 거죠. 위산이 음식을 녹여주기도 하고 세균 처리를 하기도 하죠. 그런데 위산 분비가 약하면 소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또 이런 분들은 대부분 위점막이 약하세요. 그래서 위점막이 약하고 위산 분비가 안 될 때, 그리고 소화를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되는 췌장의 기능이나 간의 기능이 약할 때 소화불량이 되기도 하죠. 세 번째로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. 잘 소화되다가도 우리가 엄청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을 때, 충격을 받았을 때 갑자기 체하기도 하고 소화가 안 되죠. 우리 소화기계는 바로 이 자율신경의 지배를 바로 받고 있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서 이 소화는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또 너무 긴장했을 때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우리가 체하는 일이 있잖아요. 그래서 스트레스, 우리 자율신경에 따라서도 소화가 잘 안 되는 소화불량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. 사람과 아주 유사한 동물이 있습니다. 바로 유인원이라고 하죠. 유인원, 사람과 닮았다. 특히 유전자는 99.6%가 일치합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인원, 고릴라, 원숭이, 침팬지. 자, 이 동물들은 무엇을 주식으로 먹냐면 바로
과일을 주식으로 먹습니다. 그럼 이 동물은 과일을 주식으로 먹었을 때 피와 살을 만들고 에너지도 같이 만든다는 거죠. 물론 뭐 한 15% 정도는 나무 이파리도 먹고 나무 뿌리 줄기도 먹고 곤충도 5% 정도는 먹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먹어야 그럼 가장 완전 소화가 되고 건강할 수 있을까? 저는 이제 유인원에서 답을 찾았는데요. 우리나라에는 많이 본 적이 없어요. 외국에서는 이제 프루테리언이라는 과일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근데 우리는 이제 농업혁명 이후에 쌀을 주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과일식과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한식을 저는 잘 조화롭게 이룬다면 완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중에서 이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오로지 과일만 먹는 것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. 과일은요, 90%가 수분이고요. 씹는 순간 소화 효소를 자극하지 않고도 굉장히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죠. 오히려 효소를 더 공급을 해줍니다.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몸에 이 해독의 타임, 아침 시간, 소화 효소를 자극하는 밥이나 뭐 샌드위치나 빵, 우유, 두유 이런 걸 먹지 않고 과일만 씹어서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서 과일을 먹고 만약에 너무 바쁜 분들의 경우는 과일과 채소를 뭐 1:1 정도로 갈아서 또 물과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서 드셔도 되는데 가능하다라면 과일을 약 500g 정도를 한 접시 분량으로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. 이 500g의 기준은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만들어낸 임계점의 양인데 500g을 드시면 과일에 따라 다르지만 이 쌀밥에 한 반 공기 이상 분량의 당분도 같이 있습니다. 그 뜻은 소화효소를 자극하지 않고 또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아침에 뇌 에너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도 좋은 식사가 될 수 있고 또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또 주부에게도 누구에게나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점심과 저녁은 싱싱한 채소류나 해조류, 버섯류를 같이 볶음이나 간단한 요리를 통해서 주로 드시면서 쌀밥의 양은 너무 지나치지 않게 현미 통곡식으로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것을 만약에 억지로 줄이기 힘들다 그런 분들은 식사 전에 식전 과일을 한 사과 절반 정도 100g, 200g 정도 드시면 또 식사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과일식, 점심 저녁에 식전 과일 그리고 일반 한식 굉장히 소화도 좋고 염증도 완화가 되고 건강한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.